안녕하세요. 얼렁뚱땅 빼레 시장 가는 길 빼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바지락입니다. 함께 시장으로 가시죠. 자, 오늘은 국민조개 바지락을 사러 왔습니다. 바지락 참 많이 드시죠? 바지락 술찜, 바지락탕, 바지락 무침, 뭐 찌개, 순두부찌개에 들어가고 짬뽕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의 재료 바지락 아주 싱싱하고 좋은 놈으로 한번 구매해서 가보겠습니다. 바지락 스타일도 같이 구매를 해서 여기로 가서 맛있게 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아직 바지락 경매가 끝나지 않아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또 뭐가 나오는지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누나 안녕. 안녕. 단새우 또 재고 샀지? 아니, 내가 팔면 재고고 오늘 거 전부 사. 이렇게 저처럼 오셔서 허락 없이 보시면 혼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거래처고 누나랑 이제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까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주인 있는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은 좀 그럴 때 항상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오늘 새우, 단새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단새우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산지에서는 살아있는 애들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잡자마자 이제 얼음을 쳐서 저장해서 가져오는 건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저인망이라고 해서 아주 큰 그물로 한꺼번에 많이 잡아서 하는 애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통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해서 색감은 좀 떨어지고 선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횟감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이따 이제 통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가격 괜찮지? 조금 떨어졌네. 좋은 걸로 하나만 싸줘. 나 한 바퀴 돌고 올게. 이거 싸지 말고 밑에 걸로 밑에 걸로.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연락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통발 살 때 오는 애들인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통발 단새우입니다. 보시면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애들도 눈에 보이죠?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통발로 잡아서 바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온도만 잘 맞으면은 얘네가 계속 살아있어서. 근데 가격은 저인망 가격의 2배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인망이 아까 제가 58,000원에 하나 구매를 했는데 통발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 제 예상인데 한 13만 원은 나왔을 거예요. 사장님 오시는데. 사장님 오늘 통발 얼마 나왔어요? 통발 얼마 나왔어요? 통발 요새 수초권은 14만 5천 원 나와요.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에 나왔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바지락입니다. 이거는 어디 거죠? 오늘은 여수 겁니다. 여수 문어 바지락. 이모 갈게. 파이팅. 시장에서 저 누나가 제일 유쾌한 거야. 저번에는 이모라고 했더니 대답도 안 해가지고 왜 대답도 안 해? 했더니 이모라고 했잖아. 시장에서 껍질 있는 바지락과 바지락 살을 구매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 껍질 있는 바지락과 바지락 살을 이용해서 일단 바지락 무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살을 살짝 데쳐가지고 바지락 무침과 바지락 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바지락은 딱히 손질할 건 없고요. 제가 이 깐 바지락을 산 이유도 이 바지락을 까거나 데쳐서 까거나 하면 손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시장에 가시면은 이렇게 다 바지락 살을 판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걸 구하시면은 쉽고 편하게 조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물을 빼고 살짝 데쳐서 조리를 할 거고요. 이제 바지락 해감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약하지도 너무 세지도 않은, 너무 세게 비비시면은 껍질이 깨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가끔가다 얘네들을 보시면은 이 안에 그냥 뻘만 가득 찬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내시면서 살짝 씻으시면서 깨진 바지락이라든지 그렇게 뻘이 차 있는 바지락을 골라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적당히 이렇게 여러 번 흔들어 주시고, 보이시죠? 벌써 이렇게 많은 겉에 묻어있는 이물질들이 많이 나온 게 보이시죠? 한번 버려주시고, 우리 한 번만 더 세척을 더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깨진 바지락이 나옵니다. 이런 애들은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보이시죠? 두 번째 씻는데도 이물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물질을 다 없앨 때까지 씻으시면은 좀 많이 번거로우시니까 한 두세 번 정도만 이렇게 흔들어서 좀 이물질을 좀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민물에 너무 많이 하시면 바지락이 또 입을 아예 꾹 닫아서 안 열릴 수도 있어서 한 두세 번만 적당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씻은 바지락은 골라서 따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지락을 한 3번 정도 세척을 했고요. 시장에 가시면 제가 시장 상인들한테 바닷물을 조금 달라고 하면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시장에서 바닷물을 좀 얻어왔고요. 그리고 이게 바닷물이 없으시다 싶으시면은 그냥 바닷물 농도 정도 조금 약하게 해서 소금물을 만드셔서 이 바지락에 부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바닷물을 얻어왔기 때문에 바닷물을 넣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가 바다 생물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넣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인위적으로 소금물 타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바닷물을 넣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리고 해감을 하실 때 식초를 정말 한 많게도 아니라 한 두세 방울, 지금 딱 세 방울 정도 떠왔었거든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얘네들이 입을 좀 더 빨리 벌리고 빨리 해감이 되세요. 그 이유는 식초에 있는 약간 아세트산이라는 그 성분이 이물질들을 뱉어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쇠수저를 담가 놓으시면은 얘네들이 좀 더 빨리 이물질을 뱉어내게끔 입을 벌려댈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집에 검정 봉지라든지 그게 어두운 게 있으세요. 왜냐면 얘네가 갯벌에 사는 생물이다 보니까 갯벌 안에서 어둡게 있다 보니 이렇게 어둡게 얘네들이 사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얘네가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보니 이렇게 검정 비닐이라든지 어둡게 덮어주시면은 바지락들이 좀 더 빨리 해감이 되실 거예요. 비닐이나 그런 것들로 덮어주시고요. 이걸로 이제 한 30분 내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식초를 저희가 한 두세 방울 떠왔었잖아요. 근데 식초를 넣은 상태에서 좀 오래 많이 놔두시면은 해감이 되다가 얘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적정 시간, 저희는 한 1시간 정도만 해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껍질 바지락이 좀 이제 해감이 되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이 바지락 살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딱히 손질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얘네를 잘 씻어서 살짝 데쳐 볼게요. 일단 채반에 걸러서 물기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도 보면은 아무리 껍질이 까져 있다고 해도 이게 사람이 손으로 까다 보니까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잔여 껍질이 섞여서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걸러주시면은, 손질을 하실 때 걸러주시면은 그게 좋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좀 까실한 게 손에 걸려서 데치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상태에서 골라주시면은 좀 더 일이 수월해지시겠죠? 생각보다 껍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손에 걸리긴 했었는데 좀 작은 조각이다 보니 잘 찾아지지가 않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데쳐가지고 물에 헹구면서 다시 한번 골라볼게요. 이 상태의 바지락 살들을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바지락 살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까 조각된 그런 껍질들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잘 찾아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껍질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붙어 있는 게. 이런 껍질들이 음식을 해서 드시다 보시면 이렇게 걸러내지 않고 하시면은 드시다가 바스락거리고 씹었을 때 입맛 떨어져서 먹기 싫어지고, 혹시라도 또 먹다가 또 씹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지시는데, 되도록이면은 이런 껍질을 잘 걸러내시고 한두 번 정도 잘 찾아서 걸러내시고 하시는 게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껍질들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껍질이 지금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진짜 드시다가 씹으면 저는 진짜 이런 거 먹기 싫어집니다. 입맛도 뚝 떨어지고요. 자, 이게 껍질. 이런 것들을 골라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골라내 주시고, 얘네가 다 살이다 보니까 부드러운데 손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딱딱하게 걸리실 때가 있으세요. 그거는 무조건 100% 바지락 껍질입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걸러내 주시고 한번 데친 다음에, 데치시면은 좀 더 찾기가 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살이 수축을 하다 보니까 껍질은 딱딱한 돌처럼 느껴져서 얘네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찾기가 수월해지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고 다시 한번 데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바지락 드실물을 끓이고 있고요. 지금 옆에 있는 거는 제가 바지락 무침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육수를 올려놨었거든요. 육수는 집에서 뭐 멸치 육수를 내고 뭐 다시마 넣고 하고 막 그런 게 번거로우시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는 최대한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팩들 시중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충 뭐 멸치 다시팩 이런 거 구매하셔서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무도 많이 넣으실 필요 없으시고 내가 먹을 만큼 한 3덩이에서 4덩이 정도만 잘라서 같이 육수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청양고추, 칼칼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저는 육수를 낼 때 이렇게 청양고추를 반으로 칼집을 한번 내서 같이 끓이시면은 칼칼한 맛이 배어서 시원하면서 칼칼한 육수를 만들 수 있으세요. 이 육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끝났거든요. 그러시면은 청양고추 걸러내 주시고 이거 다시 팩 걸러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건 잠깐 놔두겠습니다. 자, 지금 바지락 데칠물이 끓고 있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다시 식초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초를 몇 번 줘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얘네 바지락의 잡내와 비린내도 살짝 잡으실 수 있으시고요. 육질이 조금 더 쫄깃하게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데치실 때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너무 많지 않게 하세요. 이 물을 너무 많이 하시면은 바지락을 데치면서
얘네에 남아있는 육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물은 적당량, 얘네들이 자작하게 잠길 정도만, 그 정도만 하셔서 살짝만. 오래 데치면 흐려지겠죠?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양이면 한 1분 정도만 데치시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시간대를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데치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한 2, 30초는 된 것 같고요. 살살살 저으셔서 얘네 익힘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너무 익히시면 질겨지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쪽 살 쪽은 다 익었고요. 아직 이제 내장 쪽이 살짝 덜 익었는데 한 2, 30초면 될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아서 그런지 물이 온도가 떨어져서 끓는 시간이 제가 1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도 양이면 한 1분 30초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한 박스 바지락 살을 한 박스 구매를 했는데 대략 한 800g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쫄깃하게 데쳐진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끄시고 빠르게 찬물로 한번 헹궈줄게요. 찬물 샤워를 마친 바지락입니다. 보이시죠? 차가운 물에 잘 식혀주시고 물기를 빠지게끔 채반에 받쳐서 한 10분 정도만 두시면은 물기가 잘 빠질 것 같아요. 이 물기가 빠지는 동안에 저는 다시 한번 바지락 껍질을 찾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네. 자, 이제 껍질은 어느 정도 골라냈고요. 이제 물기가 좀 빠지기를 조금 기다리면서 야채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야채는 조촐하죠? 무침하고 전에 쓸 미나리하고 쪽파, 그리고 비빔밥에 같이 넣어 먹을 꼬시래기, 그리고 양파, 그리고 대파 흰 부분, 그리고 청양고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전이랑 무침을 하기 위해서 얘네는 조금 작게 칠 거거든요. 좀 큼직하게 자를 게 아니라 좀 작게 다져서 숟가락으로 이제 무침이나 그런 거를 떠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다 똑같이 재료는 좀 작게 다져줄 거예요. 제가 다진다고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막 곱게 다지는 건 아니고요. 또 작게만 썰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썰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하시기 때문에 난 좀 더 큼직하게 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큼직하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저는 지금 오늘 바지락 살과 얘네 무침 같은 경우 숟가락으로 떠먹는 용도로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작게 다지는 거고요. 써는 거고요. 한 이 정도 사이즈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쪽파. 쪽파도 마찬가지로 미나리처럼 마트 가시면 굳이 나는 집에서 다 손질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손질 안 된 쪽파를 사시면 되시고요. 그게 귀찮다 하신 분들은 손질된 쪽파가 있거든요. 그거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손질된 쪽파도 세척해서 나온 쪽파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세척은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쪽파도 준비가 됐고요. 자, 다음은 비빔밥에 들어갈 꼬시래기. 꼬시래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파를 자를 건데 대부분 집에서는 대파를 그냥 이런 식으로 어슷썰기 하시거나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치시잖아요. 이제 무침용으로 저는 쓰는 거는 이 대파 흰 부분만 저는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파를 반으로 살짝만 칼집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 반으로 한 번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자르시면은 밑에 안에 이 심지 부분이 보이시죠? 저는 안 씁니다. 이 흰 부분만. 조림이나 뭐 그런 탕이나 무침 같은데 마지막에 대파만 하얗게 올라와 있는 그런 데코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따라해 보시면은 집에서 멋들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흰 부분만 이렇게 나오시면은 얘네를 이 결 방향대로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두시면은 잘리는 부분이 너무 넓어서 힘드시니까 얘네를 겹쳐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시고 최대한 면적을 좁히셔야 칼질을 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넓은 상태로 하시게 되면 칼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접어서 한번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게 쳐서 조림 같은데 마지막에 올리시면은 진짜 멋들어진 한 상을 내실 수 있고 데코도 참 이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무침용 대파를 손질을 해놓겠습니다. 양파도 대부분 무침 그런 거는 좀 살짝 식감이 있게 좀 지금까지 다 그렇게 자르셨을 건데 요거는 제가 숟가락으로 떠먹는 용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얇게 약간 슬라이스 치듯이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매콤한 요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항상 모든 음식을 이 청양고추가 없으면은 안 될 정도로 매콤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무침에도 청양고추를 좀 다져서 같이 넣어줄 거예요. 만약에 매운 게 싫으시면은 청양고추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을 모르신 분들은 고추를 썰어서 칼로
다지시는 분들 많은데 얘네는 이런 모양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다 썰지 마시고 끝털이 남겨놓으시고 십자가 모양으로 살짝 한번 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거를 이 상태로 이제 얇게 써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써시면은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나오니까 집에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서 칼질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십자가 다지기 이렇게 자르시면은 굳이 다 썰고 나서 이렇게 찹을 치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 재료 준비는 이렇게 됐고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굵은 고춧가루 2큰술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1큰술.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청양고춧가루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간장 3큰술, 멸치 액젓 1큰술, 매실청 1큰술, 그리고 간마늘 1큰술. 저는 오늘 3배 식초를 준비했고요. 식초 1큰술인데 뭐 너무 신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일반 식초를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대부분 무침이나 그런 데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농축 식초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오늘 사과 식초 3배 사과 식초를 준비했습니다. 1큰술, 올리고당 2큰술, 그리고 참기름 2큰술, 마지막으로 설탕 1큰술. 깨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무치고 나서 다시 깨를 뿌릴 거기 때문에 깨는 생략하고 양념장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막 만들면은 재료들끼리 서로 섞이지 않아서 약간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만드시고 냉장고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를 숙성해 주시면은 얘네가 고춧가루도 양념이 배고 서로 다 잘 흡수가 잘 돼서 숙성해서 드시는 게 더 훨씬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장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까 손질해 뒀던 무침용 채소고요. 아까 대파와 미나리, 쪽파, 그리고 양파 다 그냥 섞어 주시면 되세요. 청양고추까지 저는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지락 살 이만큼 듬뿍 들어갑니다. 자, 양념장. 여러분들은 집에서 시간 있으시면은 냉장고에 한두 시간 정도 숙성해서 사용하세요. 1개, 2개, 3개 다 넣어볼게요 일단. 그리고 잘 버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침 같은 경우는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 있다 보니까 참기름이나 식초 이런 것들은 그냥 기호에 맞게끔 더 추가해서 넣으시면 되세요. 뭐 제가 뭐 2스푼이라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넣으시면 됩니다. 아, 냄새가 그냥 안 봐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해서 맛있다는 게 아니라 이 올라오는 향이 지금 막 침샘이 간질간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음식을 해보고 전도 만들고 찜도 만들어서 빨리 먹으러 가겠습니다. 일단 무침은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깨를 올려서 마무리 하시면 되세요. 무침은 완성이 돼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비주얼이 밥 넣어서 비벼가지고 그냥 소주 한 잔. 자, 간을 한번 제가 한번 봐볼까요? 제가 먼저 그러면 간을 한번. 자, 잠시만요. 제가 요리의 완성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깨를 한번 여기로 착착착착착착착. 자,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와구와구 드셔야 맛있어요. 미쳤다. 와, 여러분, 이거 오보가 아니라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먹으면서 자세하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내가 딱 생각했던 얇게 친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저는 아까 썰어놓은 양파, 그리고 미나리, 그리고 쪽파 한 이 정도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영업 비밀인데 저희 가게에서 제가 전 만들 때 만드는 굴소스 좀 넣어주세요. 양에 따라서 한 반 큰술에서 한 큰술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추는 제가 뭐 기호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가 아니 조금 더 많이, 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넣으시면은 되게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전을 할 때 전분가루와 튀김가루를 섞어서 씁니다. 이거는 제가 잘 안 알려드리는 건데 저희 가게 노하우 다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율은 튀김가루 2, 전분가루 1. 자, 일단 4스푼 넣어볼게요. 둘, 셋, 넷. 그러면은 2대1이니까 얘는 하나, 둘. 자, 그리고 생수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전을 바삭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약간 좀 눅눅하게 부드럽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호도에 따라서 농도는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겉바속촉을 위해서 농도를 한번 맞춰볼게요. 대부분 적당한 농도가
너무 흥건해도 안 되고, 지금 이 정도면은 이거는 살짝 말캉한 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넣어볼게요. 하나, 둘, 하나. 이제 농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농도가 저는 딱 적당한 농도입니다. 좀 더 꾸덕한 느낌의 딱딱한 식감 내고 싶으시면은 좀 더 걸쭉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한 요 정도 느낌이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게 낼 수 있는 그 정도 농도예요. 그리고 이제 바지락 물기가 다 빠졌거든요. 이제 바지락도 여기에 좀 더 섞어주겠습니다. 듬뿍 넣어볼게요. 이 정도. 그래서 제가 골고루 저어주세요. 왜 여기에는 데친 바지락을 사용하시냐면은 바지락도 생물이다 보니 수분을 다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을 하실 때 그냥 생물 바지락을 하시게 되시면은 수분이 자꾸 나와서 전이 계속 눅눅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이나 그런 거 하실 때는 살짝 데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리에 뭐 정답은 없다 보니까 나는 생물 바지락을 꼭 쓰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물론 생물 바지락을 사용하시면은 좀 더 바지락 향이 좀 더 많이 나겠죠. 자, 이제 전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전을 시작해 볼 건데요. 요즘은 식용유를 많이 좀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나 건강에 안 좋다는 이유로 좀 많이 안 쓰시긴 하는데 집에서는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유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을 하실 때는 이 팬의 온도가 어느 정도 적당히 조금 많이 올라와 있어야 좀 바삭한 전을 만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기름은 조금 많다 싶을 때 한 방울 더. 좀 넉넉히 하셔야 좀 맛있고요. 약간 얘네가 반 정도 잠겨서 튀겨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팬이 잘 달궈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낮은 온도에서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가 좀 눅눅해지거나 팬에 달라붙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온도를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반죽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바로 튀겨진다 싶으면은 이게 적당히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반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야 되죠. 너무 두껍게 하면은 안이 조금 질척하고 너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반죽을 골고루 펴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굽기시면서 골고루 펴주시면 되세요. 빈 공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메꿔주시면 되시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막 벌려주세요. 빈 공간에 넣어주시고 빈 공간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불은 너무 세면 안 됩니다. 중불과 약불 사이. 근데 되도록이면 약불에 가까운 쪽 해서 좀 오랫동안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굽듯이 튀기듯이 하셔야 바삭한 전을 만들 수 있으세요. 너무 급하게 센 불로 하시면은 겉에는 타고 안은 익지 않은 아주 맛없는 전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위에 표면이 살짝 마르듯이 어느 정도 됐죠?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뒤집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뒤집개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고요. 저는 업소다 보니까 업소에서 저희는 뒤집개를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돌려서 뒤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목 스냅만 툭 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쉽죠? 그리고 저는 손으로 체크를 해요. 항상. 이게 뭐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손으로 눌러서 얼마나 바삭한지 그 농도를 저는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색깔만 봐도 노릿노릿하게 바삭하게. 제가 전분을 아까 2대1 비율로 넣는 이유가 전분이 겉에서 기름에 튀겨지면은 되게 바삭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전분 성분들은 쫀득함을 내주는 그런 성분으로 변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그런 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가게 레시피니까 따라해 보세요. 100% 성공하십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앞면처럼 뒤집기 전에 한 구웠던 그 시간만큼 천천히 뭐 성질 급해서 뒤집어보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언제 뒤집었었지 생각하시고 그러다가 부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너무 정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살짝 따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상태로 한 30초만 더 둘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아직 조금 덜 됐는데 제가 좀 빨랐어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방금 만져보는 경우가 여기도 아까 좀 전에 제가 살짝 체크를 했던 것처럼 바삭하지가 아니라 살짝 여기 부드러운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기름이 너무 적으면 여기가 바삭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몸의 건강을 생각해서 기름을 조금만 넣어야지 그러면 아주 퍽퍽하고 맛없는 전을 드시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 상태는 기름이 살짝 적은 상태고요. 기름을 살짝만 더 넣어줄게요. 여러분들 시장 가시면은 대부분 뭐 광장시장이나 그런 데 많이 가셔서 야장에서 전을 많이 드시잖아요. 녹두전 그런 거 많이 드시죠. 근데 그때 전 하시는 모습도 혹시 보셨나요? 기름이 한 반 정도 잠겨있을 정도로 전을 거의 튀기듯이 만드는 광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야만이 겉이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전을 하실 때 그냥 구려 마시고 기름을 넉넉하게 부으셔서 하시는 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대신 유의하실 점은 기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뒤집거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기름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하셔서 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더 뒤집겠습니다. 지금 딱 이 상태입니다. 기름에 튀겨질 지글지글 이렇게 하셔야 바삭한 전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손으로 체크를 해봐도 아주 맛있는 지금 딱 그 바삭한 이제 뒷면만 어느 정도 익혀서 한도만 더 뒤집어주고 이제 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집에서 손님들 초대를 했거나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유산지나 이런 거 한번 깔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파랫가루 같은 걸로 겉에 살짝 이렇게 데코를 해주시면은 아주 멋진 전 한 판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 완성되었습니다. 자, 해감을 1시간 정도 했고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어느 정도 좀 뱉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아까도 한번 이렇게 흔들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물질들 이렇게 뱉어냈습니다. 얘는 다시 한번 물로 잘 흔들어서 깨끗이 씻어서 채반에 걸러주세요. 보이시죠? 이런 이물질들이 뱉어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보이시죠? 이런 뻘 같은 거 뱉어낸 모습이 이런 식으로 너무 안 나온다 싶으시면은 뭐 2시간, 3시간 정도까지는 해감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렇게 채반에 받쳐서 준비를 해놓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놨던 육수입니다. 이제 바닥에 물을 깔아주세요. 이렇게 이쁘게 물을 깔아주시고 아까 해감하고 세척해뒀던 바지락을 올려주세요. 그냥 넉넉히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육수를 그대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멸치 액젓을 한 큰술만 넣어줄게요. 여기 있는 간을 소금으로만 살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네는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뚜껑을 그대로 덮어주세요. 이 상태로 이제 바지락이 입을 벌릴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되세요. 바글바글 잘 끓고 있죠?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서 이렇게 껍질이 벌어졌다 싶으시면은 이제 90%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마늘을 잘 퍼지지 않으니까 군데군데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항상 음식은 모양이다 보니 이렇게 조개들도 예쁘게 펼쳐서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대파와 고추, 대파, 자 그리고 청양고추, 그리고 제가 활용점점으로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손님들 초대했을 때 아주 멋들어지는 바지락 무침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호에 따라서 후추를 살짝 추가해 주셔도 되세요. 바지락 칼국수나 그런데 후추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드시잖아요. 약간 그런 효과로 후추를 살짝만 넣어주시면 바지락 무침 완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조개, 짬뽕에도 들어가고 순두부찌개에도 들어가고 뭐 칼국수하고 이렇게 찜도 하고 무침도 하고 전도 하고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근데 지금 철인 만큼 요때 많이 이용하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세요. 제가 일단 너무 먹고 싶어서 계속 눈이끼리 여기로만 갑니다. 일단 제가 먹어보고 맛을 좀 알려드릴게요. 무찜을 먼저 먹어볼게요. 왜냐면은 양념이 돼 있고 기름에 튀겨진 거다 보니까 좀 자극적이지 않은 것부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탕이 아닙니다. 무찜이다 보니까 국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지금 운전한 상황만 아니면 이건 무조건 소주입니다. 지금 소주가 없다는 게 대리를 불러? 제가 마늘을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이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마늘의 그 향이 처음부터 넣으면 사라져요. 요 마늘 향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국물에 은은하게 그 마늘 향이 퍼지는 그 맛이 이 마성의 손길입니다. 계속 손을 부르는. 그리고 혹시 이 국물 색깔 보이시나요? 이게 맑은 국물에 여기서 제가 육수 낼 때 넣었던 고추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살짝 칼칼하면서 마치 어떤 맛이냐면은 바지락 칼국수를 드시는데 그 면을 넣어서 살짝 그런 걸쭉한 그런 맛보다 그냥 세상 깔끔한 바지락 칼국수 같은 그런 아주 깔끔합니다. 저는 제가 3가지 방법으로 한번 먹어볼 건데요. 여기 지금 초장과 간장이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들 전 같은 거 초장에 찍어 드시면은 되게 맛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 기름진 음식이 초장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이 느끼함을 초장이 살짝 잡아주면서 이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거든요.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흔히 드시는 간장 하기 전에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맛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이 전을 이번엔 간장은 안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얘네의 맛을 어느 정도 돋궈주면서 간을 맞춰주는 그런 원리. 간장은 뭐 그냥 가장 무난한 그런 맛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초장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초장은 이렇게 살짝 말고 푹 찍어서 그 상태로. 얘가 좀 더 클래식한 맛이라면 초장은 우리가 흔히 뭐 치킨을 먹을 때 그냥 후라이드, 그냥 양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되게 잘 어울리고 맛을 해치지 않아요. 전혀. 얘네가 해산물이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맛을 전혀 해치지 않고 그냥 이 기름진 맛과 초장과 이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그냥 오묘하게 잘 어울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숟가락으로 떠먹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얇게 조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숟가락으로 푹 떠서 아구아구 먹어야 맛있습니다. 와, 이거는 꼭 따라 해보세요. 와, 국물 먹었을 때는 국물이 미친 듯이 맛있었거든요. 충분히 맛있어요. 근데 전도 충분히 맛있지만 와, 진짜 여러분 이거 무조건 하세요. 이거는 메뉴에 넣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맛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이 제가 아까 잘게 썬 쪽파와 미나리 그리고 양파 슬라이스 파채가 이 바지락과 양념과 너무 조화가 좋아요. 씹으면서 그 향들이 알알이 하나씩 다 느껴져요. 여기 미쳤습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강추. 꼭 해드세요. 또 하나. 밥을 비벼야죠. 와, 이거는 이미 안 해도 맛있을 맛입니다. 꼬시래기를 좀 넣어주시고 밥은 반만 넣을게요. 큼직하게 3스푼. 그리고 제가 혹시나 밥이 들어가면 싱거워질까봐 양념을 똑같이 한 번 더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1스푼만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쓱싹쓱싹.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눈으로 봐도 맛있습니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와, 탄수화물이 들어간 거. 다이어트는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곧 웨딩 촬영을 해야 되는데 살을 못 빼고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포기할 수 없는 맛. 이거 진짜 정말 너무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몰랐다면 식당 가서 먹었는데 이 맛이다. 저는 이 정도 양이면은 한 5, 6만 원 해도 저는 무조건 사 먹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꼬시래기가 들어가서 식감이 더 좋아졌어요. 미치겠네. 제가 이걸 식사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요. 던져 먹고 술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제가 일부러 리액션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솔직한 리액션만 합니다. 일단 정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어 바지락, 껍질이 있는 바지락을 26,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보통 5kg 한 박스라고 나오는데 제가 많이 가게에서 써보고 해본 결과 5kg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한 4.3kg에서 4.5kg 사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거를 한 26,000원에 구매를 했고 오늘 바지락 살은 23,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대략 한 800g 정도 들어가 있고요. 수분을 다 털어내고 한다고 쳐도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분을 빼고 나면은 한 700g 정도는 넣기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700, 800g 하나를 다 해서 이만큼 양이 나오고 바지락 전도 했고 무침도 이만큼 양이 나왔고요. 한 박스 5kg 기준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5kg 중에서 1kg 정도도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총 26,000원 23,000원 해서 49,000원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요거를 봤을 때는 한 35,000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다 쓰지 않고 홈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은 뭐 그냥 키로 단위로 구매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오늘 총 지출은 49,000원 사용했고요. 49,000원 사용해서 이렇게 멋들어진 바지락 무침과 바지락 무침 그리고 바지락 전 이렇게 3가지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철인 오동통한 바지락을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불러 모으셔서 지금 당장 시장으로 가세요. 얼마씩 감독님? 싸요. 그러면 20만 원. 2만 5천 원. 그지 찍었어. 25,000원에 했다가 갑자기 4만원, 1kg도 안 되는데 4만원이 넘으라고 하시면 3만 5천 원 주라고 딱 올까 봐. 안 돼요? 알겠습니다.